트럼프 만찬에는 참석을 하지 불참을 않았다고 했다. 해요. 140개국이 넘는 나라의 정상과 배우자들이 모두 참석을 했다고 하거든요. 대통령실에서 입장이 나왔습니다. 네. 가서 뭐 하냐? 트럼프 대통령과 만남을 하고자 하는 주요국 정상들과 귀빈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외교 무대고 현장이거든요. 그렇죠. 그 자리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국가와의 관계성 그리고 나아가서 미국과의 그런 레버리지 역할까지 할 수 있는 건데 가서 뭘 하겠냐라고 굉장히 무책임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게 오늘 환율 1,410원을 기록을 맞아요. 했더라고요. 아르헨티나에는 통화 스와프를 기꺼이 해줬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그쵸. 통화 스와프는 또 거부했다라고 하고 언론 헤드라인이 이렇게 나옵니다. 나 홀로 25%. 조만간 제네시스보다 벤츠가 더 싸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만 유난히 페널티를 먹은 거예요. 그럼 누구 탓이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탓입니까? 우리 정권의 협상력의 문제고 능력의 문제고 신중세를 내고 있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자, 우리 되게 중요한 이슈가 별 5개 이슈가 있어요. 아, 네네. 대통령이 지금 뉴욕에 있는데 김현지보다 중요한. 네. 대통령이 어쨌든 뭐 김현지가 실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뉴욕에 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트럼프 만찬에는 참석을 하지 불참을 않았다고 했다? 해요. 네. 왜 그런 걸까요? 140개국이 넘는 나라의 정상과 배우자들이 모두 참석을 했다고 하거든요. 대통령실에서 입장이 나왔습니다. 네. 가서 뭐 하냐? 실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서 뭘 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가 미국이랑 그 관세 협정도 그렇고 뭐 비자 문제도 지금 처리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가서 뭐 이렇게 몇 초 뭐 보지도 못할 가능성이 있는데 혹시라도 거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 얼굴을 보고 험한 얘기 할까봐 지금 그거 걱정한다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 얘기를 제가 하는 봐도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출국 직전에 되게 엉뚱한 그 SNS를 올리고 갔잖아요. 외국 군대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주한미군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어제도 한국에 있는 네. 외국 군대는 미군밖에 없는데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한미동맹을 외국 군대라고 하는 가치 중립적 표현으로 폄훼하지는 않죠. 통상적으로 그렇죠. 동맹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어제도 한미 그 주한미군이 없더라도 우리나라 군사력이 5위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또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즉슨 미국군과 나 결별할 준비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인가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바로 마주하기가 껄끄러웠을 수 있죠.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은 이해하겠습니다만 근데 본인이 했던 말들이 있잖아요. 그 국익을 위해서라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바지가랑이 사이라도 기겠다. 맞아요. 그러니까 좀 천박한 표현을 제가 해서 죄송한데 제가 한 말이 본인 아니라 워딩이죠.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한 말입니다. 그래서 맞아요. 바지가랑이 사이라도 기겠다더니 지금은 사실 145명 정상들이 모인 만찬회장까지 회피를 했다라고 하는 눈도 마주치고 싶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근데 네. 잠깐만요. 지금 중요한 일이 있어요. 또 있습니다. 예. 최강태강이님께서 우리 슈퍼챗을 보내주셨습니다. 박민영 최고 전투력 국힘에서 키워야 할 인재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열심히 감사해요.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미국에 갔는데 대통령실을 또 하는 얘기는 만찬에 145명 중에 한 명이 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우리가 거기서 나름대로 뭐 미리 만찬 장소라든지 사람들을 꾸려놓은 미리 선약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가는 게 맞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국민들께서는 굉장히 좀 의아한 거죠. 뭐 일본에서도 지금 총리가 임기가 다 끝나가는데도 그렇죠. 그날 가 있는 게 있고 왜 우리는 이 상황에서 오히려 대통령이 가서 한번 눈웃음이라도 하면서 그럼요. 온화한 메시지 그리고 온화한 이미지라도 만들어주면은 국민들께서 지금 불안하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이런 그리고 걸 보여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사고방식이 너무 다른 게 무슨 145명 주요 귀빈들이 줄 서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 그 자체가 외교가 되는 거고 트럼프 대통령과 만남을 하고자 하는 주요국 정상들과 귀빈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외교 무대고 현장이거든요. 그렇죠. 그 자리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국가와의 관계성 그리고 나아가서 미국과의 그런 레버리지 역할까지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을 가서 뭘 하겠냐라고 굉장히 자조적이고 무책임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게 납득이 안 되고요. 네. 그러니까 그 이재명 대통령만 그런 게 아니라 김혜경 여사도 멜라니아 맞아요. 여사 자리 옆자리에 배정이 됐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라고 하는 그런 딱 그 표지 하나만 붙어 있고 안 공석으로
덩그러니 네, 비어 연설회장에 있었습니다. 오지를 않았죠. 근데 지금 네. 그것도 재밌는 게 멜라니 여사가 그 주최하는 어떤 리셉션이 있는데 맞아요. 거기에 김혜경 여사가 미리 가서 다른 정상 배우자들과 적극적인 외교를 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도대체 뭘 했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조금 아까 이제 그 145명 만찬 잠깐 생각을 해보면 네.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만나는 게 불편할 수 있죠. 지금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이고 뭐 베선트 장관 정도 만나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근데 사실 거기에는 다른 나라 정상들도 오는 거잖아요. 그럼요. 우리가 미국과의 관계, 뭐 중국과의 관계 몇 군데 되게 중요한 나라들이 있지만 외교를 다각화해야 된다. 그리고 미국과의 지금 수출이 굉장히 좀 팔로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죠. 유럽도 이제 15% 확정됐는데 맞습니다. 일본에 이어서 우리 아직도 25% 하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외교 다각화 이야기들을 하고 있으면 오히려 가서 미국 대통령 말고 뭐 유럽이라든지 뭐 다른 제3세계 국가들 대통령 그 수반들과 대화를 하면서 거기서도 물꼬를 트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당연한 거죠. 근데 네. 미국 대통령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를 왜 가냐라고 이야기하는 건 너무 무책임한 게 아닌가. 아니 트럼프 대통령 쳐다볼 용기도 없으면서 외국 군대라는 말은 왜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 앞에서는 수밖에 얘기 못하는 없죠. 거 아니에요? 앞에서 얘기는 못하고. 근데 그건 좀 재밌는 게 아니 뻔히 트럼프 대통령 유엔 총회 참여할 거를 알고 있고 대통령실에서도 정상회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또 얘기를 본인들이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럼 가기 전에 왜 그런 무한한 얘기를 하고 갔냐는 거죠. 네. 참 이해를 좀 못하겠는데 그렇죠. 근데 이게 네. 외국 내환 뭘 해야 되나? 왜냐하면 김민석 총리도 이상한 소리를 했어요. 맞아요. 김민석 총리가 비자 문제 해결 전까지 미국 조지아 투자 불가능하다 이런 네. 메시지를 내서 이게 지금 여러 가지로 증시도 휘청이고 있고 김민석 총리의 발언에 대해서 또 정부에서도 그런 뜻 아니다. 원칙적인 설명 이야기를 한 자료를 것뿐이다라고 냈죠. 이야기하고 네. 있습니다만 자꾸 말 실수일까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실수 아닌 것 이런 같아요. 표현들이 네. 수뇌부에서 나온다는 건 너무 불안한 거 아닌가 싶거든요. 이게 실수여도 문제인 게 그 이재명 대통령이 또 그 얘기도 했잖아요. 타임즈 인터뷰에서 그 미국이 제시한 합의문에 서명했으면 나 탄핵당했을 수도 맞아요. 있다. 근데 그것도 그냥 지나가던 발언이 아니라 공식 인터뷰예요. 인터뷰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그 인터뷰어를 또 상대로 해서 이렇게 워딩이 나가도 괜찮느냐라고 하는 사후적인 컨펌 과정이 당연히 있거든요. 대외 홍보 비서관실에서 담당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수라고 하면 그런 워딩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 김민석 총리가 했던 발언도 외신 인터뷰에서 나왔던 발언이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히는 조지아주라고도 안 했고 비자 문제 해결 안 되면 미국에 투자 못한다라고 얘기를 맞아요. 했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얘기를 했다가 국무조정실에서 황급하게 아침에 이 해명 자료를 낸 거예요. 이제 그 자리에서 나왔던 얘기가 지금처럼 비자 문제 해결이 안 되면 우리 국민들이 너무 불안해하시니까 그 우려를 전달한 것뿐인 거고 조지아주에 한해서 투자가 어렵지 않겠냐라고 하는 우려를 얘기한 거다라고 정정을 한 건데 둘 다 인터뷰 과정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발언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의도하지 않았다라고 하기엔 너무 민망한 상황인 그렇죠. 거고 근데 의도를 했다면은 바로 즉답적으로 이렇게 답변을 수정을 하고 해명 자료를 내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 얼굴도 못 마주쳐가지고 도망 다니고 이런 것들이 전혀 지금 납득이 안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와중에 지금 아그레망도 나오고 있지 않는 강경화 주미대사 내정자. 근데 나왔대요. 위성락 안보실장은 일주일 전에 나왔다라고 발표를 또 했습니다. 그래요? 근데 지금 안 나온 것 같잖아요. 언론에 만찬에 아직도 참여를 못 하잖아요. 내정자라고 나오는 기사들이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위성락 안보실장이 네. 그 우리 기자들 그 클럽 그 있잖아요. 네. 기자회견장에서 질문을 받았거든요. 아그레망 언제 나오냐고. 그랬더니 나왔다라고 답변한 기사가 지금 보존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끼리 그때 그랬거든요. 이게 진짜 확인된 발언이 맞는가? 이제 저희가 두 번 세 번 의심을 해봐야 돼요. 그렇죠. 이 정부 발언에 정부에서의 대해서. 네. 발표가 뭐 지금 뭐 3,500억 불 그 부분도 합의문 없는 것도 서로 합의문 네. 쓸 필요 없었다. 저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그래요? 제가 보고 좀 놀랐거든요. 근데 어제만 보더라도 사실 아그레망이 통과가 되면은 네. 각종 기빈 만찬 등에 당연히 배석을 해야 되고 참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네. 별다른 활동을 또 안 하고 지금 언론 보도상으로도 내정자라고 나와 있잖아요. 네. 이것도 저는 사실 이 그럼 기사는 못 거짓말인가. 보고 내정자라고만 지금 되어 있어서 당연히 아그레망이 안 나온 줄 알았거든요. 어쨌든 네. 근데 강경화 대사 내정자가 하는 얘기가 주미 대사관의 외교력이 계엄 선포 이후 많이 무너졌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근데 우리 그 한덕수 그 탄핵 이후에 네.
그 탄핵 소추, 그러니까 결국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재한 상황에서도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과의 관계가 저는 지금보다는 좀 서로 대화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럼요.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기에도 비상계엄 직후보다 오히려 그 민주당 정부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을 아무런 사유 없이 탄핵을 시켰을 때가 환율이 가장 크게 치솟았었을 시점이었습니다. 그때 거의 1,500원 가까이까지 네. 치솟는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만사가 다 비상계엄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결과적으로 민주당의 자규에 의해서 더 불리한 상황이 나온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오늘 환율 1,410원을 기록을 맞아요. 했더라고요. 어저께 네. 1,400원 돌파했는데 그게 지금 8월 초 이후로 가장 네. 높은 수준이어서 그리고 문제는 한동안 더 오를 수도 있겠다라는 맞습니다. 경제계 전문가들의 이야기들이 네. 있어서 좀 불안한 뭐 상황이죠. 아르헨티나에는 통화 스와프를 기꺼이 해줬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그쵸. 통화 스와프는 또 거부했다라고 어. 하고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은 심지어는 정식 대통령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권한대행 지명 직후에 바로 전화를 해서 1시간여 가까이 환담을 나눴다라고 전해지고요. 그리고 미국 측에서도 바로 다음날 제가 똑똑히 기억을 하는 것이 그 일본과 한국 같은 동맹국들을 우선순위에 두고 협상을 해라. 맞아요. 이게 백악관 공식 발표였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나흘 만에 겨우 통화 성사돼가지고 30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하고 백악관 측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다라고 발표도 안 했습니다. 맞아요. 그 G7에서도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었다라고 우리 정부에서는 근데 그렇죠. 이제 미국 측의 상황 때문에 뭐 양해를 네. 구했다고 하지만 미국에서도 양해를 만약에 구한 거였으면 그 다음에 우리 대통령이 미국에 갈 때 네. 그때 강경화 대사 뭐 아그레망이라든지 그렇죠. 그 의전 같은 것들 네. 아무리 뭐 공식 실무 방문이라고 하지만 너무 초라했었잖아요. 그렇죠. 비행기 타고 내렸는데 여기가 미국인지 성남공항인지 모르겠는 한국인들만 잔뜩 나와 있었던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그때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너무 충격적이어서 미국에서 2명이 나왔어요. 한 명은 공군기지니까 그 군에서 한 명이 나왔고 의전장도 아니고 부의전장이 나와서 그런 초라한 모습. 이게 만약에 우리 정부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G7 때 미안해 양해를 구하고서 한 거였으면은 그 다음번에 진짜 정상회담할 때 그 정도로 소홀할 수 있었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있는데 솔직히 G7은 저희가 그냥 이른바 흐린 눈을 한 거죠. 설마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러 패싱을 했겠냐. 왜냐면 그때도 이시바 총리는 또 만나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일 양자회담은 성사가 됐는데 한미 양자회담만 안 된 상태에서 네. 출국을 했다라는 거기 때문에 의심스러운 건 있었지만 설마 상견례 자리를 일부러 회피를 했겠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와 돌이켜 보니까 일부러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난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지금 믿을 수가 없어요. 네, 그 이재명 대통령 방미 당시에도 의전만 초라했던 것이 아니라 그때가 국빈 방문이 아니라 실무 방문이었잖아요. 가장 격식이 낮은 형태의 방문이었는데 그래서 그때는 영부인 프로그램도 없었습니다. 네. 근데 그때는 또 굳이 김혜경 여사가 또 동석을 했단 말이에요. 아니 이번엔 유엔 그 총회 연설할 때도 오지도 않았잖아요. 좀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런 데는 당연히 와야 되는 거 영부인 아니에요? 프로그램이 없는 실무 회담에는 굳이 따라갔으면서 지금은 멜라니아 여사 바로 옆자리에 배정이 됐는데도 자리에 앉지도 않고.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유엔 그 총회 언론에다 자리도 릴리즈하는 사진들은 다 무슨 한식 식당 가갖고는 뭐 통김밥이 잘 팔리냐, 뭐 반찬을 사러 갔다, 뭐 떡볶이를 샀다 이런 기사들만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영부인이 외교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렇죠. 지금 나오고 있는 모습들은 전혀 격식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맞습니다. 수밖에 없고 네.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만나는 건 불편해갖고는 145개국 정상들 가는 자리는 가지도 않으면서 베선트 장관은 만났어요. 그래갖고 뭐 통화 스와프라든지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또 기사를 보면 속상한 게 3,500억 불 플러스 알파를 지금 3,500억은 선불이다. 일단 내라. 그리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가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실에서 처음에 합의문이 없는 거에 대해서 완벽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국민들한테 거짓말했다는 거 이제 뭐 다 사실인데
인정 조치 안 하고 사과 메시지 같은 것도 없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국민의힘이 왜 뭐 미국 편드냐, 왜 지금 대한민국 국익에 해가 네. 되는 행동들만 하느냐 이렇게 자꾸 지적질을 하고 있는데 죄송해요 지적질이란 편 지적질 나도 맞죠? 모르게 약간 지적질 맞죠? 감정이 네. 섞여갖고 너무 억지를 쓰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아니 저희가 분명히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때 뻔히 협상 잘 될 것 같은 그렇죠. 상황이었고요. 그때 2+2 하면서 최상목 그럼요. 경제부총리 그 가구 막 미국 가고 맞아요. 그랬었잖아요. 그때 그때 가지 말라고 분위기 그랬죠.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때 김민석 총리가 그때 얘기를 했던 거 야당 의원으로서 우리한테 차기 정부가 할 몫인데 자기 정치하지 맞아요. 마라. 대선 뛰는 거 아니냐라고 맹 비난을 했었습니다. 저희한테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게 실컷 발목 잡다가 지금 저 야당 됐는데 왜 이제 와서 저희한테 책임을 전가를 합니까? 심지어 저희가 무슨 정보가 있습니까? 저희도 사실 정부에서 발표하는 내용들 철석같이 믿고 있었지요. 설마 하니 미국과 관계가 좀 위태로워 보이기는 했지만 망한 그러니까요. 협상을 잘된 협상이라고 포장할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당시 양자회담 끝나고도 무슨 얘기했습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의자를 빼줬다느니 만년필을 우리가 선물을 주고 왔다느니 그런 하등 쓸데없는 얘기만 맞아요. 하면서 분위기만 잡았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는 미국이 부당한 요구를 했기 때문에 나 탄핵당할 뻔했고 왜 야당이 안 도와주냐 이런 얘기를 하면 저희가 이거 어떻게 납득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생각해 보면요, 한미 정상회담 하기 전에 우리 야당 입장에서도 한미 의원연맹 소속 의원들이 네. 먼저 미국에 갔었어요. 그래서 뭐 여당 쪽 의원들도 있었습니다만 야당에서도 뭐 나경원, 뭐 이준석 몇 명 의원들이 갔었죠. 그리고 그때 갔다가 돌아오면서 이준석 의원이 본인 페이스북에도 썼고 와서 인천공항에서도 그 인터뷰를 했던 내용이 미국 인사들을 만나보니까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중국이더라. 맞아요. 그래서 중국과의 관계를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국민의힘에서는 적어도 전승절 안 간다는 얘기 좀 빨리 좀 해달라. 그렇죠. 이 얘기를 하는데 막 늦추고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우원식 의장이 갔잖아요. 근데 맞아요. 우원식 의장만 간 게 아니라 박지원 의원도 의원 같이 갔죠. 네. 전 국정원장이잖아요. 예.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중국에 갔는데 갔다가 와서 되게 자랑스러워하면서 막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중국과의 관계,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서 뭐 우원식 의장 막 악수했다, 막 자랑하고 박지원 의원은 뒤에서 위원장님 막 아는 척도 안 불렀는데 했다면서요. 쳐다도 안 봤지만 그게 의미가 있었대요. 또 나름대로 언론에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네. 와 이게 전승절 갔다 온 게 이렇게 막 자랑할 만한 일이구나. 대한민국 여당 고위직들은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네. 그때 우리 도장 안 찍고 온 상황이니까 맞아요. 그러면은 그때 민주당에서도 너무 좀 안일하게 대응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친중세를 내고 있다라고 보는 게 이제 와서는 확실시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이 너무 일관되게 얘기를 해왔거든요. 미국이랑 같이 가야 된다. 친중하면 안 된다. 쉐쉐 외교에 대해서 계속 조야 관계자들이 우려를 표출을 했는데 전혀 그런 방향성을 선회하지 않은 것은 이재명 정부예요. 그러니까 계속 미국을 악마화하기에는 너무 근거가 빈약한 것이 트럼프 행정부가 뭐 자연재해 같다라고 평가도 하지만 왜 우리나라에게만 유난히 가혹한가에 대해서는 맞아요. 우리나라 정부에서 원인을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미 유럽은 오늘 관세 협상 끝났잖아요. 심지어 유럽은 우리나라보다 경제 규모가 10배인데 우리나라랑 비슷한 규모를 투자하기로 약속을 했고 그 투자의 주체도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10배 이상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관세 협상을 마무리를 지었다라고 하는 거고 사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일본은 그래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상황이 낫습니다. 근데 그런 일본조차도 아니 이시바 총리가 친중하는 거 아니냐 그런 비판을 받게 되면서 어설프게 줄타기 한다라고 하는 비판 때문에 불리하게 협상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게 일본 현지 여론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언론 헤드라인이 이렇게 나옵니다. 나 홀로 25%. 조만간 제네시스보다 벤츠가 더 싸질 수도 있다. 그러게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만 유난히 페널티를 먹은 거예요. 그럼 누구 탓이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탓입니까? 우리 정권의 협상력의 문제고 능력의 문제고 친중세를 내고 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굉장히 여러 가지로 답답합니다. 대통령이 또 미국에서 돌아오면은 자기 미국 가면서 또 그것도 했잖아요. 국민들은 남아서 청소하라고. 대청소 운동을 심지어 지금 기간까지 정해놓고 그러니까요. 가셨어요. 우리 지금 열흘 동안 대통령 대청소 운동해야 오셔갖고 됩니다. 자기도 청소에 자기를 표현 안 되는데 본인도 그 청소에 참여하실지 한번 봐야겠는데 너무 걱정이 많고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는 게 참 이렇게 불안한 일들이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요즘입니다. 어쨌든 오늘 또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그러니까요. 네. 제가 또 뒤에 일정 없었으면 오래 있고 싶은데 너무 아쉽습니다. 네. 다음에 또 혹시라도 제가 진행을 또 하게 되는 날이 오면은 네. 그날도 다시 한번 부르도록 언제든지 하겠습니다. 저야 열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강냉이 여러분 마지막에 꼭 해주셔야 되는 거 있죠. 조댓9알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오늘 많이 이렇게 늘려주셔야 류병수 차장님 안 계실 때 제가 또 진행할 수 있거든요. 스코어가 좋아요. 흥내가 있어, 흥내가. 하여튼 그럼 오늘 1시간 동안 너무 감사했고요. 저는 다음 주에는 다시 극이들의 수다 패널로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